너희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 치료하죠. 주사 맞고 뭐 체외 충격파하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온갖 치료를 하면서 돈은 많이 들여요. 근데 절대 안 낫습니다. 계속 나빠져요. 이게 왜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어깨 통증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깨 통증의 원인이 근육이라고 하면 그건 운동으로 완화가 됩니다. 근육통. 예를 들면 우리 어깨 아프다고 하는 게 의사들은 어깨 관절을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이고요. 그거 말고 견갑부, 목이랑 이 사이 근육통도 어깨 통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근육통을 줄이는 방법은 좋은 자세가 첫 번째고요. 스트레칭 운동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사지 같은 거 도움됩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 질환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 통증이 심할 때는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해도 효과가 없어요. 오십견의 예를 들어보면 오십견 두 가지가 불편해요. 하나는 통증, 하나는 운동 범위 제한입니다. 이 통증이라는 건 왜 생겼냐면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있습니다. 지금 불난 거예요.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거 소화기를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약물을 써서 통증을 줄여줘야 그 다음 문제, 운동 범위 제한,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거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둘 다 어깨가 어느 정도 굳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프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십견인 경우에는. 근데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운동 범위 제한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칭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범위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밖에 없어요. 근력 운동도 아니고요. 체외 충격파도 아니고 오직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얼마나 세게 하냐? 예를 들면 내가 어깨가 아픈데 막 울면서 하냐? 아니고요. 그냥 불편한 정도. 대신에 여러 번. 하루에 보통 10분씩 6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틈틈이. 오십견이 생기면 옆으로 벌리는 이렇게 외전이 안 됩니다. 벽에 선 상태에서요. 천천히 드는데 이때 가능하면 손바닥은 좀 위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생겨서 극상근 회전근개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천천히 올리시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하지 마시고 통증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좀 뻐근하고 불편하다. 이 상태로 한 10초 동안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이거 할 때 벽에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쉬우실 텐데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벽에서 붙인 상태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팔의 외전을 하는 방법이고요. 집에 우산이나 아니면 뭐 긴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를 가능하면 넓게 잡고요. 자, 이제 오른쪽 팔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팔로 밀어줍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것도 외전 운동할 수 있죠. 그래서 10초 동안 유지, 통증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오십견일 때 또 안 되는 동작이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오른쪽 손을 뒤로 하고요. 이거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정상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끝까지 올라가고 비정상일 때는 엉덩이까지 되든지 아니면 척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안 올라가니까 반대쪽 팔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10초 동안 유지하고요.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운동이 오른손이 오십견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 날개뼈를 닿을 수 있도록 당겨줍니다. 이렇게 날개뼈를 만질 수 있는 게 정상이고요.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게 잘 안 가니까 반대쪽 손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회전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결견이라고 하는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질환 이런 병인데요. 회전근개 질환은 벽에 등을 대고 쓰고요. 벽에서 손이 안 떨어진 상태로 팔을 올려볼 때 회전근개 질환은 아프긴 하지만 겨우 이렇게 해서 귀에 닿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벽에 대고 했는데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대고선 했을 땐 통증이 있는데 손바닥을 위로 했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회전근개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전근개 질환 중에 한 93%는 회전근개 4개 힘줄 중에 극상근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극상근이 손바닥을 아래로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견봉이라는 뼈에 꽝 부딪혀요. 근데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손바닥을 위로 하게 되면 극상근이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걸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손바닥을 아래로 할 때와 위로 할 때의 통증 차이가 있다. 오십견은 딱 걸려요. 그리고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머니가 굳는 병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밖으로 회전도 잘 안 되고 안쪽으로 회전도 잘 안 됩니다. 오십견은 어깨의 6가지 방향이 다 안 돼요. 특히 안 되는 게 옆으로 외전, 회전, 뒷짐져서 올라가는 내외전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딱 걸려서 안 됩니다.
요즘 뭐 다 모니터 본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집중을 하게 되면 점점 앞으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쯤 돼요. 근데 5kg 무게라는 거는 경추 만고, 경추가 속 들어간 자세, 이 자세로 놨을 때 5kg고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 머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5kg, 10kg, 20kg, 25kg, 30kg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승모근은 굉장히 얇거든요. 능력이 좋은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면 승모근이 계속 앞으로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통증 굉장히 심해지죠. 두 번째는 고개를 숙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경추만곡이 없어집니다. 일자가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게 돼서, 이거는 벽돌 쌓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정상적인 경추만곡을 만들면 벽돌을 이쁘게 쌓은 건데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경추가 삐뚤삐뚤해지게 돼서 디스크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는 뒤에 날개뼈를 살짝 모으고요. 고개를 든 자세입니다. 이 정도로 든 자세가 좋은 자세죠. 그래서 일단 노트북은 쓰면 안 돼요. 노트북을 쓰면 무조건 이 자세가 됩니다. 노트북밖에 없다 나는. 그러면 노트북 받침대를 쓰고요. 가능하면 고개는 이 정도 들고 눈만 약간 낮추는 거예요. 내리깔고선 하면 돼요. 그리고 책상과 키보드 사이가 거리가 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를 바싹 당겨서 책상에 붙입니다. 그리고 책상이 너무 낮으면, 예를 들어 배꼽 높이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 높이는 한 명치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 모니터 높이는 모니터를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 등분을 했을 때 위쪽 3분의 1 높이가 내 눈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모니터가 이 정도쯤 오는 게 적당하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높게 되면 안구 건조증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도 이렇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보다는 서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핸드폰 볼 때 이러고 놓고 봐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걸 아냐 모르냐는 좀 천지 차이예요. 그냥 모르고 계속 노트북 이렇게 들여다보고 핸드폰 보고 빨려 들어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자세구나,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훨씬 적게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 치료하죠. 주사 맞고 뭐 체외 충격파하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다 합니다. 근데 계속 이런 자세로 일을 해요. 절대 안 낫습니다. 계속 나빠져요. 이게 왜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온갖 치료를 하면서 돈은 많이 들여요. 근데 나 이거 왜 안 낫지? 당연히 안 낫죠.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이러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세예요. 목 스트레칭은 아주 간단한 거는 구부리는 건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거북목 있는 분들 아니면 일자목 있는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한다고 하면 손을 허리에 대고요. 네, 천천히 뒤로 제껴줍니다. 제껴줄 때 어깨는요, 힘을 주면 같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깨는 그냥 축 늘어뜨리고 힘 빼고 고개만 들어서 천장을 천천히 봐줍니다. 이거 할 때 가슴은 가능하면 내밀어주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서서 하면 더 좋죠. 앉아서 하는 것보다. 마비가 된다는 거는 신경이 확 눌리면 마비가 되거든요. 척추 안에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좁아지는 병, 그걸 뭐 척추관 협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이 있는데 무리하게 돌리면 뭐 마비가 드물게 되겠지만 그 정도로 보통은 세게 하진 않고요. 근데 소리를 내게 하는 거는 관절염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는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좀 온 거예요. 10대나 20대 애들이 소리를 뭐 낼 수는 있지만 훨씬 덜 하잖아요. 이건 나이가 들면 확실히 소리가 더 많이 나긴 합니다.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이 소리 나는 건 뚝뚝 소리가 나는 거고,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이런 거는 힘줄이나 인대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소리를 일부러 좀 크게 내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원하긴 하죠. 스트레칭은 좋은데 스트레칭이랑 이렇게 소리 내는 건 다르잖아요.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콱 해야 되는 거니까 조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를 꼿꼿하게 핀 자세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 있는 자세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고개를 조금 더 들어서 이 손 위에 있는 머리에 닿게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려면 척추가 조금 더 펴져야 돼요. 허리와 목의 전만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좀 뒤쪽으로 활처럼 휜 자세, 이런 자세가 되면 허리가 훨씬 휘고 근육에 긴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웅크린 자세예요. 이런 자세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자세를 하게 되면 머리 무게 때문에 이 승모근의 통증이 심해지고요. 척추도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전만이 없어집니다.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전만을 만들고요. 허리가 쏙 들어간 자세, 배는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날개뼈를 양쪽에서 모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모아주고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고개도
15도 정도 들어줍니다. 여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근육 경직이 와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좀 빼줍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자세고요. 앉는 것도 이 자세에서 앉아서 일을 하면 됩니다.